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무빙이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초능력 부대원들과의 또 정원고등학교에서의 액션씬을 기다리고 있죠. 맛만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는 무빙의 액션 진수가 펼쳐질 걸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무빙 16화와 또 17화 이야기를 대략 리뷰하면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빙 16화는 최일환의 경계인간이었죠. 17화는 각성이었습니다. 멸공을 다지며 국정원의 임무를 받고 체육교사가 된 최일환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경계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이야기였죠. 17화는 봉석이가 각성을 하며 드디어 자기의 의지를 갖고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초능력자들이 다음 세대 초능력자들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와 모두 제거하기 위해 학교로 오는 내용입니다. 초능력자들의 기대되는 액션을 미뤄야 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역시 강풀의 작품이구나라는 만족도가 또 참 크기도 했습니다. 특히 초능력자들의 이야기에서 평범한 최일환의 경계인간 이야기가 비집고 한 에피소드로 할당된 게 참 좋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최일환만 경계인간은 아니거든요. 초능력자들도 모두 경계인간이죠. 자신의 정체성에 이것도 저것도 속해야 되고 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고뇌가 최일환에게 있죠. 마찬가지로 초능력자로 이용당해야 하지만 평범한 아버지와 어머니로 아이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이것도 저것도 속하지만 또 속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죠. 최일환만 경계인간은 아니겠죠. 그렇게 보면 16화와 17화는 다른 에피소드 제목이지만 서로 연결됐습니다. 경계와 각성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하늘을 날 수 있으면서 날아서는 안 되는 봉석이에게 큰 도전이 찾아오죠. 좋아하는 희수에게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봉석이가 하늘을 날아서 위기에 빠진 희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망설일 때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떨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하면 된다는 얘기죠. 비행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두식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각성한 봉석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날아오르죠. 각성은 두려움과 밀접한 단어입니다. 경계를 넘어갈 수 없는 건 두려움 때문이죠.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초능력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가 다를 뿐 그 능력치에 맞는 한계가 주어지는 건 모두 마찬가지죠. 두식이도 그랬고 구룡포도 그랬습니다. 제만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들이 살고 싶었던 방식으로 살 수 없어서 늘 도망가야 됐고 숨어야 됐던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봉석이가 그 두려움을 뚫고 날아가면서 봉석이의 초능력이 각성이 됐습니다. 두려움은 아무 초능력이 없던 경계 인간이었던 선생님에게도 똑같았던 거죠. 자신이 원래 해야 하는 일은 최일환에게 멸공이었습니다. 북한 초능력 요원들이 왔을 때 강원도 인제 전투에서 무참하게 희생이 되는 동료들을 보면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최일환이죠. 원래 국정원 요원이었는데 선생이라는 자리에도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국정원 요원에서 범인하며 점점 선생님으로 변해가려고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국정원 요원이잖아요. 그에게 두려움은 그 경계죠. 여기에도 속할 수 없고 저기에도 속할 수 없는, 그리고 최일환에게도 각성이 일어난 거죠. 강풀의 작품은 사람에 대한 애정, 가족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늘 담겨 있죠. 아이들과 가장 밀접한 사람은 부모이고 선생입니다. 자리는 다르면서도 비슷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환에게도 각성을 깨고 나오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었고 책임감이었고, 그리고 그 장벽을 넘기에는 두려움이 컸죠. 그 두려움을 깨고 나오면서 최일환이 경계 인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선택은 초능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두가 똑같은 숙제죠. 단지 그 기능만 다를 뿐이죠. 사실 모두가 경계의 인간이기도 합니다. 이쪽도 속하고 저쪽도 속하는 경계인이죠. 여러 가지 직함과 자리를 갖고 있죠. 여기에도 저기에도 다리를 걸쳐야 하는 게 경계인이잖아요.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그 자리에만 우리는 머물 수 없습니다.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애들 학원비도 마련해야 되니까 우리는 많은 이름과 많은 타이틀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고 살죠. 그 경계인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소중한 걸 잊어버릴 때가 있고 지켜야 하는 것들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강풀의 작품은 그 소중한 것, 여러 경계인으로 살고 또 그렇게 바쁘느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늘 주제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할 때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7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각성을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연이 평양에서 왔던 특수요원인 청소부 아줌마를 맞닥뜨렸을 때 그러죠. 관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거기에 내 아들도 있어. 그러면서 총 한 방으로 보내버리죠. 미연의 능력이 각성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초능력자에 비해 아직 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미연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되고요. 아들 바보 제만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초능력이 각성됩니다. 아직 미연이나 제만의 능력을 다 본 게 아니거든요.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경계를 깨고 각성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느 국가보다 강력해지겠죠. 다음 편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강풀의 작품을 아시는 분들이 소름 끼쳤던 장면이 나왔죠. 저 역시도 가장 매력 있게 좋아하고 너무나 재미있게 봤었던 인물입니다. 바로 타이밍에 나왔던 영탁입니다. 시간상 타이밍은 무빙보다 이전 작품입니다. 손가락을 튕기면 시간이 정지되는 초능력자입니다. 이 초능력자가 무빙에서 전학을 가버렸던 설정으로 잠깐 나왔습니다. 무빙2가 됐든 다른 네이밍을 단 속편이 됐든 이 편이 예고됐습니다. 귀신이 안 나온다면 김영탁의 초능력은 사기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북한 역시 초능력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그에 맞추는 인물이 있을 것 같고 한계 상황을 각색했을 것 같고요. 남한과 북한의 초능력자 사이에 같은 유형들끼리 서로 붙은 걸 보면 후속작에서 김영탁과 비슷한 초능력자가 나올 듯도 합니다. 아무튼 그 짧은 순간에 시간을 멈추는 김영탁의 등장은 무빙에 환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대가 가득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학교에서의 하이라이트가 남았는데요. 뭔가 전체 무빙과 조금 엇도는 듯하던 전개도에게도 어떤 극적인 역할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두식도 극적인 순간에 나타날 것 같고요. 남북한 간의 액션에서 이재만의 역할도 기대가 벌써 됩니다. 장주원의 캐릭터는 역시 무빙 전체 인물 중에 카리스마가 굉장하죠. 북한에서는 비행 능력자 양동근이 씬 스틸샷이었다면 남한에서는 장주원이 분위기를 극대화시켜줬습니다. 또 한 명이 있죠. 미국의 초능력자 프랭크입니다. 프랭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카리스마가 뭔지를 보여줬던 이 역할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원작을 이렇게까지 극복할까 생각도 못했던 정말 재미있고 잘 만든 무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